이용산 포럼의 송석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혁명에 성공하여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노인들이 아스팔트에 나와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의 무도함을 꾸짖으며 정권을 바꿀 수 있었죠. 저는 이들을 아스팔트 태극기 세대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올해 67인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요즘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통틀어 58년 개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첫 베이비 부모 세대죠. 30년 전에는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서 정무문 세대라고 불렀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쌍절곤을 돌리며 놀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55년부터 63년생을 한데 묶어 58년 개띠라고 하지만 글쎄요, 실제로는 60년생 79학번까지만 비슷한 정서를 공유했고 80학번인 61년생부터는 성향이 너무 달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586 세대로 전혀 다른 색깔을 띄었습니다. 왜 우리를 58년 개띠로 부르게 됐을까요? 사실 58년생들은 자라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일종의 천덕꾸러기 같았죠. 무엇보다도 시험 없이 뺑뺑이로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다는 점이 다른 연도에 출생했던 사람들과 달리 특별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58년생인 아들 박지만 때문에 고교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건 아마 근거 없는 이야기였겠죠. 우리보다 몇 년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70대는 청년 문화를 향유한 청바지 통기타 세대로 불렀습니다. 해방과 6.25를 전후해 태어난 세대였죠. 그 윗세대는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생을 겪고 전쟁을 경험했으며 이기붕의 부정선거에 맞섰던 4.19 세대입니다. 이렇게 1935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전쟁을 겪었고 4.19를 경험했으며 5.16 혁명 이후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에 헌신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토록 큰 변화를 겪은 세대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할 세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세대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권을 바꾸고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이 추운 겨울에도 계속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8년째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그리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죠. 지지난주는 유난히 추웠는데도 오전 11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사흘 집회에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점심도 못 먹고 추위와 싸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집에서 꼼짝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렸습니다. 비교적 젊은 제가 이 정도인데 저보다 10년, 20년 위인 선배들은 얼마나 고생이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광주 사태처럼 특정 지역, 특정 시기의 사건이 아니라 8, 9년에 걸친 일이라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지도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라 집회 참석 때문인지 노환이나 지병 때문인지 구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무기고를 습격하고 중무장한 채 시가전을 벌였던 폭도들과 달리 정말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이분들의 숭고한 투쟁이 후대에 제대로 평가받을 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1935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지금과 같이 4.19 세대, 청바지 통기타 세대, 그리고 58년 개띠라고 나누어서 따로 부를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아스팔트 태극기 세대로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고 불의에 맞서 4.19를 일으켰으며 산업화를 통해 선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 주도해서 세계적으로 진행된 부정선거에 맞서서 주권을 지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현재 진행 중인 체제전쟁의 종식을 위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이들을 아스팔트 태극기 세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